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경쾌하게 부서지는 튀김옷 소리, 그리고 그 위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는 끈적하고 매콤달콤한 붉은 소스. 지금 미국 뉴욕 한복판부터 유럽 골목길까지 전세 외국인들은 이 붉은 마약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당당하게 표제어로 등재된 치맥입니다. 서구권의 유력 언론과 미식가들은 이제 한국의 치킨을 가리켜 더 이상 흔해 빠진 튀김 요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또 다른 KFC, 즉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칭하며 종주국인 미국의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요리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치킨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 4만 개가 넘는 글로벌 패스트푸드 공룡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약 8만여 개의 치킨집이 전국 방방곡곡에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만약 전 세계인의 미각을 마비시킨 이 치킨 양념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코카콜라처럼 그 배합 비율을 특허로 꽁꽁 묶어 독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 세계 치킨집으로부터 쏟아지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받으며 지금쯤 대한민국 재계 순위를 뒤흔드는 엄청난 거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처럼, 아니 너무나도 대인배처럼 그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세상과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 대구의 한 좁은 주방에서 탄생해 K푸드의 역사를 바꾼 양념치킨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1980년대 초반, 당시 대한민국은 미군 부대를 통해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며 외식 문화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솥에 닭을 통째로 튀겨내던 시장통의 통닭이나 가마솥에 푹 삶아내던 백숙에만 익숙했던 한국인들에게 조각조각 잘라 바삭한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낸 서양식 치킨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 방식은 맵고 짜고 발효된 맛에 길들어 있던 한국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노출하고 맙니다. 바로 기름기가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치킨의 성지이자 수많은 프랜차이즈의 요람이라 불리는 대구광역시, 그곳에서 자그마한 멕시칸 치킨을 운영하던 창업주 고 윤종계 회장은 매일 밤 장사를 마칠 때마다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치킨을 시킨 손님들이 겨우 두세 조각만 먹고는 속이 느끼하다며 절반도 넘게 남기고 가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 차갑게 식어버린 프라이드 치킨은 밀가루 튀김옷이 기름을 머금고 눅눅해지면서 닭고기 특유의 불쾌한 누린내까지 진동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 입맛에 딱 맞으면서 식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밥반찬처럼 계속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방 한 구석에서 붉은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지고 있던 배추김치였습니다. 김치 양념을 하듯 튀겨낸 닭고기 겉면에 매콤한 양념을 입혀보면 어떨까? 이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바로 대한민국 외식 산업의 판도를 바꾼 신호탄이 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상상을 혀끝의 맛으로 구현해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을 듬뿍 발라보았습니다. 결과는 실패. 입안이 텁텁해지고 소금기를 들이부은 듯 너무 짰으니까요. 짠맛을 잡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간장을 부어보았지만 이번에는 튀김옷이 시커멓게 변해버려 도저히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흉측한 비주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설탕을 들이부었더니 단맛이 겉돌며 양념이 튀김옷에 찰싹 달라붙지 않고 줄줄 흘러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윤 회장의 목을 조른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눅눅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양념의 맛을 기가 막히게 맞춰도 액체 상태인 소스의 수분을 닿는 순간 프라이드 치킨의 생명인 바삭한 튀김옷은 순식간에 풀이 죽어 흐물흐물해졌죠. 수분을 잡기 위해 당근과 양파 등 채소를 잘게 갈아 넣어 보았지만 채소에서 빠져나온 물기 때문에 튀김옷은 아예 축축한 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밤 수백 마리의 닭을 튀기고 버리는 피말리는 실험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가 원하는 완벽한 맛과 식감의 교집합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에 빠져 멍하니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에게 동네 할머니가 툭 던진 무심한 한마디. 젊은이, 거기다가 물엿을 한번 넉넉하게 넣어봐. 할머니의 물엿을 넣어보라는 조언은 그 순간 대한민국 외식 산업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붉은 양념장 속에 걸쭉한 물엿을 듬뿍 부어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완벽해졌습니다. 탁하고 시커멓던 고추장과 간장 베이스의 소스에 물엿이 더해지자 마치 보석처럼 투명하고 붉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며 인간의 식욕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식감을 띠게 됐습니다. 식감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양념치킨의 핵심인데 끈적끈적한 고농축 당분이 울퉁불퉁한 튀김옷의 겉면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코팅해버린 것입니다. 소스 속의 수분이 바삭한 튀김옷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물엿 코팅막이 훌륭하게 방어해주면서 양념이 듬뿍 묻어있는데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의 기적적인 질감이 오랫동안 유지됐죠.
맛의 황금 밸런스도 맞춰줬습니다. 혀끝을 찌르는 고추장의 매운맛과 알싸한 마늘의 자극적인 향을 물려 특유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이른바 맵단이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한국인의 미각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1980년대 대구 효목동의 좁은 주방에서 마침내 고추장, 마늘, 양파, 당근 그리고 물엿의 완벽한 황금 비율로 배합된 세계 최초의 양념치킨 소스가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의 발견이 아니라 서양의 튀김 기술과 한국의 발효 장문화가 완벽하게 결합했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몇 조각 먹지 못하던 느끼한 프라이드 치킨 대신 식어도 누린내가 나지 않고 짭조름해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는 양념치킨에 열광했습니다. 멕시칸 치킨 매장 앞에는 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밥과 함께 먹기에도 안성맞춤인 이 완벽한 치킨 앞에서 튀김옷만 두껍고 소금간만 쳐서 짜기만 하던 미군의 치킨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서 윤종계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좁은 주방에서 함께 닭을 튀기며 동고동락했던 직원 중 한 명이 이 황금알을 낳는 양념소스 배합법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덜컥 특허 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원조 레시피를 도둑맞고 졸지에 특허 도용자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며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 하지만 사건의 결말은 영화의 흔한 복수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배신한 직원을 법정에 세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연구노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무참히 짓밟는 직원을 직접 찾아가 분노 대신 따뜻한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을 차가운 감옥에 보내는 대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로가 가진 양념치킨에 대한 모든 특허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자는 대인배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법정 싸움을 불사하며 특허권을 되찾아 독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수많은 영세한 치킨집들은 양념치킨이라는 메뉴 자체를 아예 팔지 못했거나 닭을 튀길 때마다 그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상납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덤덤했습니다. 이 맛있는 걸 나 혼자 팔아서 부자가 되면 뭐하나, 기술을 풀어서 주변 이웃들도 다 같이 장사하고 먹고 살면 좋은 거지. 이 위대한 철학이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K치킨 제국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술 공유 덕분에 페리카나, 처갓집, 멕시카나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양념치킨을 팔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이 사라진 시장에는 치열하고 건강한 경쟁이 찾아왔고 이는 곧 맛의 비약적인 진화로 이어졌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는 전설의 메뉴가 정착된 것을 시작으로 짭조름한 간장치킨, 알싸한 마늘치킨, 매콤한 파닭, 어마어마하게 매운 불닭까지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수십 가지의 화려한 치킨 메뉴들은 모두 윤종계 회장의 그 바보 같은 특허 포기 선언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결과물들입니다. 덕분에 대구에서 탄생한 이 양념치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미각을 중독시키며 무서운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남부의 투박한 프라이드 치킨을 가장 완벽하고 우아하게 진화시킨 예술적인 형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외국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먹어왔던 치킨은 튀김옷이 두껍고 퍽퍽하며 식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소금기만 가득한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가라아게는 간장 베이스라 담백하긴 하지만 강렬한 미각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중국의 깐풍기는 기름에 볶아내는 요리에 가까워 바삭함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양념치킨은 이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바삭함과 꾸덕함이 한 채의 양보 없이 공존하는 기적의 식감, 여기에 혀를 부드럽게 감싸는 고추장의 매콤함과 물엿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은 짠맛에만 익숙했던 서양인들에게 그야말로 뇌를 때리는 미각적 충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치킨을 다 먹고 남은 붉은 소스에 흰 쌀밥을 쓱쓱 비벼 먹는 치밥 문화까지 틱톡과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죠. 감자튀김이나 퍽퍽한 빵을 곁들여 먹는 것이 전부였던 서양인들에게 찰진 쌀밥과 매콤달콤한 치킨 소스의 조화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신세계였는데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붉은 소스 안에는 서양의 튀김 기술을 들여와 우리 고유의 장문화와 융합시켜 원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버린 한국인의 천재성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좁은 주방에서 밤새워 고뇌하던 어느 사장님의 치열한 땀방울과 천문학적인 독점 이익 대신 이웃과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누고자 했던 따뜻하고 위대한 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콤달콤한 양념치킨 한 마리에 맥주는 어떨까요? KFC 할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든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엄을 함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팩트로 식품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